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잠시의 습관, 잠시의 해소, 찰나의 쾌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속은 더욱 텅 비어가는 기분.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 굴레는 어김없이 당신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상처를 그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달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사람이 중독, 특히 정욕처럼 원초적인 것에 갇혔을 때 그것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정욕이라는 감정 뒤에 숨겨진 9가지 심리적 층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이것이 결코 정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부재 속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3개의 층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층, 정욕은 그림자의 위장입니다.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거나 고요한 그런 종류의 침묵이 아닙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침묵. 혼자 방에 남아 스크롤하고 검색하고 화면을 넘길 때 메아리처럼 울리는 바로 그 침묵입니다.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공허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방황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당신의 일부. 세상이 요구하는 당신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린 생각, 감정, 욕구, 그리고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쓰는 가면이 됩니다. 그림자는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갈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아닌 흥분으로, 외로움이 아닌 유혹으로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것이 상처, 버림받음, 감정적 굶주림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만 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의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미지와 환상, 그리고 도파민의 세계로 당신을 이끕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정욕이라는 가면에 더 많은 먹이를 줄수록 당신의 진짜 상처인 그림자는 더 깊이 묻힙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더 깊이 묻을수록 그 그림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단절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에 그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춰보십시오.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정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방금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가? 차마 마주하기 힘들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순간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욕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메신저를 죽이는 것을 멈추고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층, 도파민은 기쁨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이 항상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강박적인 욕망만큼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심장이 뛰고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한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파민이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해소 직전의 긴장감이며 클릭하기 전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독적인 이유는 마치 무언가를 얻을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뇌는 그 폭발적인 자극을 진정한 연결과 사랑으로 착각하며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따를 때마다 이전보다 더 텅 빈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쾌락을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쾌락은 처음부터 그 구멍을 메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클릭하고 소비하고 쫓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요함 속에서, 의미 속에서, 그리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때 발견됩니다. 칼융은 대부분의 고통이 자극을 충족감과 혼동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차이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을 올가매던 소나기는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에 화면으로 손이 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기쁨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자극일 뿐인가? 당신의 영혼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층,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플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 못했던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던 아이.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껴 결코 오지 않을 연결을 상상하며 이 안을 찾았던 그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융은 모든 어른의 내면에는 한 명의 아이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잊으려 애썼던 것까지도 모두 기억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섹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함을 원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고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너무 과하지 않아. 너는 부족하지도 않아. 너는 지금 그대로 충분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너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갈망으로, 투사로, 그리고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종류의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정욕이 마치 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곡된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어른이 된 당신이 어린 시절 결코 받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에게 주려는 처절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변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도파민도 감정적 굶주림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현존만이,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만이, 오직 스스로를 다시 양육하는 것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대신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얘야,
너는 지금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싶니? 그 아이는 침묵으로 대답할 수도 혹은 눈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밝혀낼 다음 층들은 당신이 막 돌파구를 찾으려는 순간의 정욕이 가장 강렬해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함에 가까워질수록 중독은 더욱 유혹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정욕이 더 이상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고 무감각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더 깊은 습관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함정, 당신의 욕망이 혐오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진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비밀리에 드러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당신의 전환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갈망은 더 강해지고 죄책감은 더 무거워집니다.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자신은 여기서 벗어날 운명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이것이 그냥 지금의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마지막 껍질이 깨어지는 소리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무의식은 항상 표면으로 드러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묻어두었던 당신의 일부가 빛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여정을 떠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함정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욕이 스릴에서 일상으로, 욕망에서 쇠락으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보지 못하는 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마침내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나아가 봅시다. 네 번째 층, 중독은 의미의 부재 속에서 번성합니다. 정욕은 단순히 당신이 약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수치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이 정크푸드에 끌리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필사적인 것입니다. 그 갈망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의미 없는 삶만큼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칼 융은 성공이나 쾌락이 아닌 의미가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영혼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더 큰 이유가 없을 때 정욕은 편리한 대체제가 됩니다. 왜냐고? 정욕은 쉽고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위험입니다. 그것은 가짜 불꽃입니다. 열정처럼 보이지만 온기도, 깊이도, 영혼도 없습니다. 중독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충동에 저항하는 것만으로 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목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휘젓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 정욕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절제력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의미입니다. 5번째 층, 에고는 치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원합니다. 마침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다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린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반격한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에고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생존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에고에게 생존이란 곧 익숙함을 의미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순환고리, 안전지대. 그래서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반응을 재설정하고 갈망과 함께 앉아있고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에고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이 없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기분 좋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알려진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무너집니다. 마침내 놓아주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에고는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버튼을 누릅니다. 수치심, 의심, 향수, 환상.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돌파 직전에 나타나는 그 충동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다면, 평소보다 단 몇 분이라도 더 그 감정 속에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의 에고는 그 소나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층, 무감각은 해결책이 아닌 경고입니다. 처음의 정욕은 스릴 넘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게 됩니다. 기계적이고 지루하고 분리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그것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무엇을 느끼게 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층, 무감각입니다. 정욕이 쾌락이기를 멈추고 마취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흥분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즐기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것 없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칼 융은 억압이 본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감각해질 때 당신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모든 것이 평평하게 느껴질 때까지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일, 우정, 심지어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침묵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느끼고 싶어하고 온전해지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고요함의 순간들, 헤드폰 없는 산책,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기, 판단 없이 처벌로서가 아니라 재진입으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감각 아래에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번 느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결코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층들은 단순히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정욕 중독의 마지막 단계가 집착이 아닌 무관심인 이유, 무관심이 에고의 마지막 방어선인 이유, 그리고 한때 당신을 소유했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독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면 마지막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 소나기를 놓았습니다. 침묵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낯선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도 또 다른 갈망도 아닌 새로운 존재 방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변형입니다. 놓아버리는 것도 통합하는 것도 아닌 더 이상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때 조용히 쌓이기 시작하는 힘.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기억된 참된 나입니다. 칼 융은 단순히 무의식에 대해 이론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길이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면을 녹여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말하기 전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귀환입니다. 마지막 세 개의 층을 열어봅시다. 7번째 층, 정욕이 사라질 때 무엇이 남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승리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갈망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싸워서 이겨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의기양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욕이 마침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흥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신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칼 융은 고통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에고가 겪는 방향 상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정욕이 사라질 때 그것은 당신의 대처 메커니즘을 함께 가져갑니다. 당신의 일상의 낡은 리듬, 기대, 죄책감, 타협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우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조정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침묵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다시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침묵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탈출이나 탐닉을 위한 것이 아닌 연결, 목적, 그리고 현존을 위한 진정한 갈망의 소리를 말입니다. 정욕의 사라짐은 강렬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의 시작입니다. 8번째 층, 진정한 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정욕 극복에 대한 가장 위험한 신화 중 하나는 목표가 완전한 면역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언젠가 유혹받지 않고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욕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파괴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정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찰할 때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충동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9번째 층, 변형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마침내 도착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더 이상 도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에고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욕은 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온전함으로 다시 부르는 왜곡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즉 당신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충만함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칼 융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분리된 조각들이 다시 전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확신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밤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짓된 쾌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잠시의 습관, 잠시의 해소, 찰나의 쾌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속은 더욱 텅 비어가는 기분.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 굴레는 어김없이 당신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상처를 그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달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사람이 중독, 특히 정욕처럼 원초적인 것에 갇혔을 때 그것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정욕이라는 감정 뒤에 숨겨진 9가지 심리적 층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이것이 결코 정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부재 속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3개의 층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층, 정욕은 그림자의 위장입니다.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거나 고요한 그런 종류의 침묵이 아닙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침묵. 혼자 방에 남아 스크롤하고 검색하고 화면을 넘길 때 메아리처럼 울리는 바로 그 침묵입니다.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공허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방황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당신의 일부. 세상이 요구하는 당신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린 생각, 감정, 욕구, 그리고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쓰는 가면이 됩니다. 그림자는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갈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아닌 흥분으로, 외로움이 아닌 유혹으로 당신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것이 상처, 버림받음, 감정적 굶주림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만 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의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미지와 환상, 그리고 도파민의 세계로 당신을 이끕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정욕이라는 가면에 더 많은 먹이를 줄수록 당신의 진짜 상처인 그림자는 더 깊이 묻힙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더 깊이 묻을수록 그 그림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단절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에 그 참을 수 없는 충동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춰보십시오.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정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방금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가? 차마 마주하기 힘들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순간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욕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메신저를 죽이는 것을 멈추고 그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층, 도파민은 기쁨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이 항상 당신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강박적인 욕망만큼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심장이 뛰고 세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한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파민이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해소 직전의 긴장감이며 클릭하기 전의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독적인 이유는 마치 무언가를 얻을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뇌는 그 폭발적인 자극을 진정한 연결과 사랑으로 착각하며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길을 따를 때마다 이전보다 더 텅 빈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쾌락을 찾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쾌락은 처음부터 그 구멍을 메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클릭하고 소비하고 쫓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요함 속에서, 의미 속에서, 그리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때 발견됩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고통이 자극을 충족감과 혼동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차이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을 올가매던 소나기는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에 화면으로 손이 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기쁨인가? 아니면 또 한 번의 자극일 뿐인가? 당신의 영혼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층,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플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 못했던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던 아이.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껴 결코 오지 않을 연결을 상상하며 이안을 찾았던 그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모든 어른의 내면에는 한 명의 아이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잊으려 애썼던 것까지도 모두 기억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섹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함을 원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고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너무 과하지 않아. 너는 부족하지도 않아. 너는 지금 그대로 충분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너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갈망으로, 투사로, 그리고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종류의 욕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정욕이 마치 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곡된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어른이 된 당신이 어린 시절 결코 받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에게 주려는 처절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변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도파민도 감정적 굶주림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현존만이,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만이, 오직 스스로를 다시 양육하는 것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는 대신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얘야, 너는 지금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싶니? 그 아이는 침묵으로 대답할 수도 혹은 눈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밝혀낼 다음 층들은 당신이 막 돌파구를 찾으려는 순간의 정욕이 가장 강렬해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온전함에 가까워질수록 중독은 더욱 유혹적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정욕이 더 이상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고 무감각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더 깊은 습관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함정, 당신의 욕망이 혐오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진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비밀리에 드러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당신의 전환점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갈망은 더 강해지고 죄책감은 더 무거워집니다.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자신은 여기서 벗어날 운명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이것이 그냥 지금의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마지막 껍질이 깨어지는 소리라면 어떨까요? 칼융은 무의식은 항상 표면으로 드러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묻어두었던 당신의 일부가 빛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여정을 떠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함정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욕이 스릴에서 일상으로, 욕망에서 쇠락으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결코 보지 못하는 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마침내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나아가 봅시다. 네 번째 층, 중독은 의미의 부재 속에서 번성합니다. 정욕은 단순히 당신이 약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수치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이 정크푸드에 끌리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필사적인 것입니다. 그 갈망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의미 없는 삶만큼 사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칼융은 성공이나 쾌락이 아닌 의미가 인간 정신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영혼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에 더 큰 이유가 없을 때 정욕은 편리한 대체제가 됩니다. 왜냐고요? 정욕은 쉽고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위험입니다. 그것은 가짜 불꽃입니다. 열정처럼 보이지만 온기도, 깊이도, 영혼도 없습니다. 중독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충동에 저항하는 것만으로 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목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휘젓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 정욕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절제력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층, 에고는 치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원합니다. 마침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다가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린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반격한 것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에고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 생존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에고에게 생존이란 곳 익숙함을 의미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순환고리, 안전지대. 그래서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반응을 재설정하고 갈망과 함께 앉아있고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에고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이 없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기분 좋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알려진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할 때 무너집니다. 마침내 놓아주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에고는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버튼을 누릅니다. 수치심, 의심, 향수, 환상.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돌파 직전에 나타나는 그 충동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다면, 평소보다 단 몇 분이라도 더 그 감정 속에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의 에고는 그 소나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층, 무감각은 해결책이 아닌 경고입니다. 처음에 정욕은 스릴 넘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게 됩니다. 기계적이고 지루하고 분리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그것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없이는 무엇을 느끼게 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층, 무감각입니다. 정욕이 쾌락이기를 멈추고 마취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흥분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즐기지도 않으면서 단지 그것 없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칼융은 억압이 본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감각해질 때 당신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모든 것이 평평하게 느껴질 때까지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일, 우정, 심지어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아직 침묵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여전히 느끼고 싶어하고 온전해지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고요함의 순간들, 헤드폰 없는 산책,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기, 판단 없이 처벌로서가 아니라 재진입으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감각 아래에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번 느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3개의 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결코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층들은 단순히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에 관한 것입니다. 정욕 중독의 마지막 단계가 집착이 아닌 무관심인 이유, 무관심이 에고의 마지막 방어선인 이유, 그리고 한때 당신을 소유했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독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면 마지막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 소나기를 놓았습니다. 침묵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낯선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도 또 다른 갈망도 아닌 새로운 존재 방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3번째 변형입니다. 놓아버리는 것도 통합하는 것도 아닌 더 이상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때 조용히 쌓이기 시작하는 힘.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기억된 참된 나입니다. 칼융은 단순히 무의식에 대해 이론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길이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면을 녹여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말하기 전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귀환입니다. 마지막 3개의 층을 열어봅시다. 7번째 층, 정욕이 사라질 때 무엇이 남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승리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갈망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싸워서 이겨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의기양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욕이 마침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흥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신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칼융은 고통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에고가 겪는 방향 상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정욕이 사라질 때 그것은 당신의 대처 메커니즘을 함께 가져갑니다. 당신의 일상의 낡은 리듬, 기대, 죄책감, 타협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우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조정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나타나기 전에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침묵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다시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침묵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욕망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탈출이나 탐닉을 위한 것이 아닌 연결, 목적, 그리고 현존을 위한 진정한 갈망의 소리를 말입니다. 정욕의 사라짐은 강렬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의 시작입니다. 8번째 층, 진정한 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정욕 극복에 대한 가장 위험한 신화 중 하나는 목표가 완전한 면역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언젠가 유혹받지 않고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욕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파괴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정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찰할 때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충동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9번째 층, 변형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마침내 도착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더 이상 도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에고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욕은 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온전함으로 다시 부르는 왜곡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 당신은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즉 당신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충만함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칼 융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분리된 조각들이 다시 전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확신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밤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짓된 쾌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잠시의 습관, 잠시의 해소, 찰나의 쾌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삭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속은 더욱 텅 비어가는 기분.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 굴레는 어김없이 당신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상처를 그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달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사람이 중독, 특히 정욕처럼 원초적인 것에 갇혔을 때 그것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정욕이라는 감정 뒤에 숨겨진 9가지 심리적 층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이것이 결코 정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부재 속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3개의 층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층, 정욕은 그림자의 위장입니다.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거나 고요한 그런 종류의 침묵이 아닙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침묵. 혼자 방에 남아 스크롤하고 검색하고 화면을 넘길 때 메아리처럼 울리는 바로 그 침묵입니다.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공허함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방황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당신의 일부. 세상이 요구하는 당신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해버린 생각, 감정, 욕구, 그리고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쓰는 가면이 됩니다. 그림자는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갈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아닌 흥분으로, 외로움이 아닌 유혹으로 당신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것이 상처, 버림받음,
감정적 굶주림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만 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의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미지와 환상, 그리고 도파민의